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인학당의 유순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 동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마음으로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계실 거예요. 모쪼록 새해 2025년 을사년에도 건강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인학당 유순복과 함께 하시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좀 더 여유롭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조조의 시 한 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조는 흔히 간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조조야말로 당시 수많은 영웅 허골들 중 유일하게 차기 본기에 어엿하게 황제로 등록되어 있는 인물이지요. 더욱이 당시 삼국을 호령했던 유비나 손권은 시 한 수 남긴 것이 없지만 그는 조비와 조식 두 아들과 함께 삼조라고 불릴 정도로 시문에 뛰어나서 단가행을 비롯하여 관창해, 구음시 등 여러 편의 훌륭한 시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가 쓴 위무 주 손자는 위의 무왕인 조조가 손자병법에 주서를 단 책인데 군사 전략과 전술을 직접 해설하고 나름의 경험과 통찰을 더해서 쓴 그의 군사적인 재능을 잘 보여줌으로써 명실공히 문무를 겸비한 인물이 아닐 수 없지요. 아마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이후 유가 세상이 되면서 윤리 도덕을 강조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일전에 TV에서 봤는데 현재 중국에서도 유비의 사당은 아주 거창하게 꾸며진 것에 비해 조조의 사당인지 집인지는 문짝이 너덜거릴 정도고 근처의 주민들조차도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의 성씨가 묘금도 유씨긴 하지만 조조에 대한 평가는 많이 아쉬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오늘 감상하실 시는 그의 시 중에 가장 회자되는 단가행입니다. 단가행이란 짧을 단자에 유행가 행가예요. 그러니까 짧게 유행하는 노래인데 고체시라고 하는 중국 고대의 전통적인 시 형식이에요. 비교적 형식이 자유로워서 특정하게 구절수나 길이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운을 맞춰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각 연의 끝자 하, 다, 망, 강, 심, 금, 평, 생, 철, 절, 존, 은, 비, 의, 심, 이렇게 각 연의 끝 운은 맞춰야 됩니다. 모두 16행으로 이루어져 있죠. 문장은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짧은 시는 아니죠. 문장이 길어서 줄거리 위주로 진행해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되는 대로 하죠. 제목을 단가행이라고 붙인 것은 따로 제목이 없기 때문에 편의상 부르는 것이고요. 이 시는 그가 간절하게 생각했었던 훌륭한 인재를 모아서 천하를 통일하고 싶어 하는 구혈령, 편인을 구하는 령 같은 시라고 보겠습니다. 비유법과 운유법을 많이 사용해서 자신의 깊은 속뜻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죠. 당시는 중국 후한 말기 때에 어린 황제들이 연이어 즉위하면서 환관들과 외척들이 득세해서 천하의 영재들이 제대로 등용되지 못했답니다. 때문에 조조는 천자를 등에 업고 가장 먼저 취한 정책이 현명한 인재 등용이었어요.
특히 이 시는 적벽대전을 앞두고 썼다고 하는데요. 수없이 많은 전투에 참가했지만 상대가 유비와 손권이 수륙연합을 맺은 상대이고 보면 어느 때보다 인재가 아쉬웠었을 것 같아요. 중국 드라마 삼국지를 보면 명장면이 많이 있는데 특히 조조가 밤하늘을 수놓은 것 같은 햇불 아래서 열병하듯 서 있는 군부대 사이를 아주 호기롭게 걸어 나오며 당차게 이 단가행을 불러제끼는 모습이 있는데요. 가히 조조의 배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시 감상해 보시면 훨씬 이 시에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럼 배경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시 읽으며 첨가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보시죠. 한 구에 4자씩 8개의 구로 되어 있습니다. 대주당가, 인생기하. 술을 마주하면 당연히 노래를 불러야지. 인생은 얼마나 짧은가. 비여조로 거일고다. 비유컨대 아침 이슬과 같아서 지나간 날이 참으로 길구나. 대주당가. 대주, 술을 마주하고 있다죠. 술을 마시는 장면이에요. 당가, 마땅할 당자에 노래할 가자죠. 술 마시면 을에 노래 정도는 불러줘야지. 놀려면 제대로 놀아야지. 왜? 인생 기하. 인생이 몇 기 무엇하. 얼마나 되겠는가. 살아봤자 인생이 길어야 얼마나 길겠어? 끼케야 100년 아니냐. 술 마시면 노래 정도는 불러줘야지. 비여조로. 비유컨대 여 같을려. 조로. 아침조 이슬로. 아침 이슬과 같아서 거일고다. 거일. 지나간 날이 참으로 많구나. 요 고자는 쓰다는 의미의 고자가 아니고 부사로서 참으로입니다. 정말로. 정말로 다 많다. 지나간 날이 정말로 많다. 돌아보니 참 오래도 살았구나. 조조가 적벽대전을 앞두고 이 시를 지은 것이니까 나이가 58살 때예요. 평생 전쟁터에서 시간을 보냈죠. 돌아보면 너무나 허망한 세월이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지난 날보다 짧은 거예요. 아니한말로 전쟁터에 나가니 내일 죽는다고 해도 모르는 일이죠.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인생의 무상함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터질 것 같은 그 맺힌 마음을 술 마시면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이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가 봐요. 개당 이강 우사 난망. 비분강개해도 근심스러운 생각은 없애기 어려우니 하이 해우 유유 두강. 어떻게 근심을 풀겠는가. 오직 두강주가 있을 뿐이로세. 이 구절은요, 옛날 가수죠. 송창식의 고래사냥의 앞부분 같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네 해.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혀 모를 거예요. 개당 이강. 이 개자는요, 마음심에 다할 기자의 합자로서 마음이 지친 상태의 모양자예요. 그러니까 분한 감정을 해소할 방법 없이 탄식하는. 그리고 요 강자는 마음심자의 왕성할 강자의 합자로서 분한 마음을 강하게 표현하는, 드러내는 글자입니다. 이 한자의 단어는요, 많은 경우에 음의 성격과 양의 성격으로 단어를 만듭니다.
그래서 강개하다 하면은 분한 마음에 무기력하게 탄식한다는 의미의 개자와 강하게 분노를 표출한다는 의미의 강자의 합자입니다. 그리고 요 이자는요, 접속사예요. 그래서 개이 강이에요. 분노를 탄식하면서 표출하다예요. 거기에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당연할 당자를 의미 없이 넣습니다. 분노를 탄식하게 되면 마땅히 표출하게 되지, 이런 의미예요. 오사 난망, 근심오 생각사. 근심스러운 생각을 난망, 어려울 난, 잊을망, 잊기 어려워. 잊을 수가 없어. 어떤 근심스러운 생각일까요? 앞면에서 이 부질없이 가는 세월, 전쟁터에서 보낸 그 많은 세월들이 다 가버린 그 세월을 막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마음이에요. 이제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인데 나이는 점점 먹고 달리 방법이 없으니 그 근심스러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하이해우, 어떻게 그 근심을 풀 수 있는가? 유유두강, 오직 있을 뿐이다. 하이, 어떻게? 해우, 풀해 근심우, 근심을 풀까? 사찰에 가시면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합니다. 근심을 푸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 근심을 풀 수 있는가? 근심을 풀 수 있을까요? 가는 세월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풀 수 없습니다. 유유두강, 오직 있을 뿐이다. 무엇이? 두강, 두강주, 술을 말합니다. 오직 두강주일 뿐이다. 두강이라는 술은요, 서양의 바카스가 술의 신이듯이 동양, 중국에서는 이 두강이 술의 신으로 불려요. 술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랍니다. 쌀과 밀을 사용해서 발효시킨 다음에 증류시킨 술로 향이 깊고 맛이 부드러우며 알코올 도수가 좀 높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는 그 근심, 그것을 달리는 방법은 오직 두강주일 뿐이다. 조조는 실제로 술을 즐겨 마셨다고는 하지만 굳이 술을 언급한 것은 그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인생의 이 허무함, 그리고 당면하고 있는 그 많은 걱정거리들, 이런 것을 풀어내고 싶어 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조조는 한나라 헌제를 옹립해서 권력을 장악한 동탁의 무리도 토벌하고 또 관도제전에서 원소도 물리쳤지만 여전히 천하는 시끄러웠죠. 이제는 유비와 손건까지도 수륙 연합을 맺고서 자기를 지금 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빨리 이를 다 무찌르고 싶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죠. 근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락은 인생에 대한 무상함, 더불어 이 당면 과제에 대해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을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사실 보면 손건과 유비가 연합을 맺어서 공격을 하긴 하지만 조조는 손자병법에 주석을 달 정도의 전략 전술이 있었고 또 당시에 헌제로부터 정당하게 지원도 받고 있고 지금의 철갑선 같지는 않지만 강철로 만든 배까지 갖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유비와 손건의 연합군에 비해 훨씬 우세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요. 근데 왜 이렇게 감상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지, 무슨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요. 조조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청청자금 유유아심. 그대의 마음은 순수하디 순수하고 나의 마음은 깊고도 깊구나. 단위 군고 침음 지금. 다만 그대를 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소. 요 문장은요,
해석이 많이 엇갈리는데요. 시경에 한 남자가 사랑하는 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심정을 읊은 구절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그 인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읽어보죠. 청청자금 유유아심. 대꾸죠. 청청과 유유를 척으로 했어요. 풀을 청하고 유유는 가득하다, 멀다 하는 뜻이죠. 그 상대 여자를 청청, 순수하다고 했고요. 그녀를 깊이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유유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옷깃금 자는요, 마음심의 의미예요. 그래서 자금과 아심, 그대의 마음, 나의 마음입니다. 네, 대꾸인 거예요. 청청자금 유유아심. 그대의 마음은 순수하디 순수하고 나의 마음은 깊고도 깊구나. 그녀를 사랑하지만 단위 금고, 단지 오직 위군, 그대를 위하다. 고 때문 고예요. 단지 그대를 위했기 때문에 잠길 읊을 음이죠. 읊는 것을 잠겼다. 침묵하다는 의미예요. 지금까지. 내가 당신을 매우 매우 사랑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청청은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고요. 왜 사랑을 숨기고 있는지, 당시의 그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개인적인 상황이나 혹은 상대방과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 여러 복잡한 이야기가 있겠죠. 예, 그런저런 이유로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침묵하고 있어. 그런데 지금 조조는 인재를 빨리빨리 발굴하는 것이 지상 목적이죠. 예, 많은 그 인재들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훌륭한 인재가 있지만 마치 사랑하는 여인에게 하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예요. 실제로 조조는 유비에게 함께 하자고도 권해받고 또 관우 장군도 회유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지요. 자기가 원하는 인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있는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구절도 마찬가지로 시경의 소아편에 있는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손님을 환영하는 내용이죠. 보시면 유유롱명 식야지평, 사슴이 유유하고 울면서 들의 풀을 먹을 때, 유자는 울 유자인데요. 의성어, 우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유하며 롱명에서 사슴이 울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들에 먹을 풀이 아주 많아서 좋아서 우는 거예요. 아주 평화롭게. 식야지평, 먹을 식, 들야 쑥평이죠. 야지평, 들에 난 쑥을 먹을 때, 사슴이 유유하고 울면서 들의 풀을 먹을 때, 말기의 동풍이라고 해서 마이동풍이라는 속담이 있죠. 봄에 동풍이 불면 들에 풀이 아주 많아서 이 말들이 그 맛있는 풀 뜯어 먹느라고 동풍이 불든 서풍이 불든 전혀 주변에 상관하지 않고 평화롭게 풀을 뜯어 먹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공자가 길이 많아 거북이, 용, 학을 상스러운 동물로 보고 그런 동물이 나타나는 때가 태평시대이다 라고 했듯이 사슴이 들에서 쑥을 뜯어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태평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아유갑인 고슬취생, 내게 오는 훌륭한 손님을 맞이하며 비파를 튕기고 성항을 부르리라. 평화로운 세상이 오면 나에게 훌륭한 손님들이, 인재들이 오게 될 것이고
나는 그들을 맞이하며 비파를 불고 생황을 불리라. 그러니까 찍어놓은 인재들이 있는데 당신의 형편을 봐서 침묵하고 있지만 좋은 때가 오면 그들이 나를 찾을 것이고 그러면 나는 풍악을 울리며 그들을 기꺼이 맞아줄 것이다. 인재를 맞이할 준비가 충분히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인재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내 세력 하에 둘까? 그러나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겠죠. 세 번째 단락입니다. 반전이에요. 명명여월 하시 가철. 달처럼 밝고 밝은 인재들을 어느 때에 주워 담을 수 있을까? 명명, 밝고 밝다. 여월, 달처럼. 하시, 어느 때에 가철, 주워 담을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하늘에 있는 달을 딸 수가 있나요? 없지요? 밝고 밝은 저 하늘의 달을 딸 수 없듯이 훌륭한 인재들이 마치 달과 같아서 어느 때나 잡을 수 있겠느냐? 잡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종중래 불가단절.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근심을 끊을 수가 없구나. 우종중래. 근심은 종중, 마음으로부터. 이 종자는요, 몸으로부터, from이에요. 마음 중. 그래서 이 근심은 가슴 속에서부터 올래 나와서 불가단절. 불가, 못한다. 무엇을? 단절. 끊을 단, 끊을 절. 끊을 수가 없어. 이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근심을 끊을 수가 없다. 왜? 인재들이 나타나면 깽가리치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 인재들은 달처럼 딸 수가 없어요. 인재만 있으면 천하통일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는 거죠. 그러니 그 근심이 끊어지지를 않는구나. 월맥 도천 왕용상존. 큰 길 작은 길 가릴 것 없이 넘어와서 기꺼이 서로 같이 있자. 월맥 도천 넘을 월 넘을 도. 월자는요 어떤 물리적인 것을 넘을 때 써요. 월담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 도자는 그런 물리적인 것도 넘지만 추상적인 표현에서는 도자를 씁니다. 그리고 요 맥은 큰 길 맥이고 천은 작은 길 천이에요. 똑같이 왼쪽에 언덕부를 넣고 하나는 백이고 하나는 천이죠. 그런데 이 맥자는 사방이 터진 큰 길을 말하고요. 요 천자는 개인의 경작지를 쓸 때 쓴다고 합니다. 길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월맥 아주 큰 도로를 넘어서 그리고 도천 아주 협소한 작은 길을 넘어서 그렇게 넘어서 왕용상존. 이 왕자는 구필 왕자고요. 그리고 용자는 써이자예요. 그래서 굽혀서 상존. 서로 같이 있자예요. 이 굽히다는 것은 기꺼이 혹은 애쓰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월맥 도천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기꺼이 서로 함께 하자. 뭐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말고 일단 모이자예요. 그래서 계란, 다면, 심념, 구운 실컷 이야기하며 어긋나는 것 맞춰보고 마음속에 옛날 은혜를 생각해 보세. 계란하게 되면 합칠 계자죠. 라는 물결 파도 난자예요. 파도를 맞추다. 그러니까 서로 같이 앉아서 이제 얘기를 하려면 다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계란, 합해보자. 공통점을 찾아보자. 의견의 일치를 보자. 뭐 이런 의미예요. 어디에서? 담연에서. 이야기할 담, 잔치연자인데 말씀 언부가 들어가 있죠. 음식을 차려놓고 잔치한다는 의미보다도 우리 모여서 아주
서로 왁자지껄 말하는 잔치예요. 이 말잔치 속에서. 그러니까 일단 우리 모든 루트를 통해서 다 같이 만나서 일단 입을 맞춰보자. 서로 공통점을 찾아보자. 서로 의기투합할 수 있는 내용을 계란, 돌출해보자. 예요. 그 다음에 심념구은. 마음속에 옛날 은혜를 생각해보세. 마음심, 생각하렴. 마음에서 생각하자. 무엇을? 구운. 옛 은혜죠. 이 조조는 정말 평생을 전쟁터를 누빌 정도로 산 사람이죠. 정말 많은 사람을 구해주기도 했고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받기도 했고 그런 그 옛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은혜, 그런 거를 생각하자. 우리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옛날에 서로 끈끈하게 맺었던 그런 은혜를 마음속에 생각하자. 그러니까 설득하는 거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우리 만나자.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예정을 생각해서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이거예요. 참 글이 이게 정말 참 깊이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제가요, 이 채널이 인기도 없고 벌써 4년, 5년이나 됐는데도 구독수가 만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을 계속 하는 이유는 정말 저도 공부를 많이 하기도 하고 이 옛사람들의 얘기를 읽다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조조 이거 단가행에서 누가 보겠습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말고 누가 보겠어요? 그죠? 그나마 구독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힘을 얻곤 합니다. 새삼 감사드려요. 다음 단락이에요. 월명성희 오작남비. 달이 밝으니 뭇별들이 희미하여 까마귀와 까치들은 남쪽으로 날아가네. 월명성희. 달이 밝으니 별이 희미하다.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달이 아주 휘영청 밝습니다. 당연하게 주위에 있는 별들이 무색하죠. 별이 빛을 발휘하지 못하죠. 월명. 달이 떴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변한 것도 의미하고 새로운 지도자 혹은 권력의 등장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조조 자신을 표현하는 거죠. 성희. 별은 조조의 경쟁자들, 대표적인 인물로 이미 빛을 잃었지만 원소, 동탁 등등 뭐 그런 별들이 한때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조조가 등장하면서 영향력이 없어지는, 해서 월명성이라면 자기가 워낙에 출중하다 보니 자기 주위에 있는 군웅들이 별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조가 자신의 우위를 강조하면서 상대를 약하게 표현한 구절이죠. 그러다 보니 오작, 까마귀와 까치는 남비, 남쪽으로 날아가는구나. 달이 떠서 밤이 되면 새들은 둥지를 찾아가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새를 등장시켰는데 특히 까마귀와 까치를 등장시킨 것은 세상의 혼란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조조같이 출중한 인물이 나타나면은 여러 군웅들이 무색하게 되면서 판세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오작, 까마귀나 까치 같은 일반 보통의 사람들이 살 길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남쪽으로 날아간다 해요. 근데 그들이 왜 남쪽으로 날아가느냐? 북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남쪽이냐? 동양문화권에서 이 남쪽은 종종 따뜻하고 번영, 시작,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북쪽 하면은 춥고 위험하고 또 적대적인 세력이 있었고, 그리고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조조는 북쪽에 있었고 유비는 남쪽에, 손권은 동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까마까치가 다 유비 쪽으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작남비는 당시의 그 불안정한 분위기 속에서 조조의 강력한 권력을 벗어나서
새로운 안식처를 찾으려고 헤매는 사람들, 혹은 새로운 지도자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움직임을 암시하는 구절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수 삼잡 하지 가의. 나무를 에워싸며 3번 도는데 어느 가지에 기댈 수 있을까? 요수 삼잡. 요수. 요자는 에워싸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수, 나무 숫자죠. 나무를 에워싸다. 남쪽에 있는 나무죠. 조조와 정치적인 대립 상태에 있는 유비의 세력권 하에 있는 곳을 상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수, 나무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한다면 유비의 추종자들이 유비를 지지하고 밀어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좀 연상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삼잡, 이 삼은 완성수죠. 완전하게, 혹은 아주 충분하게, 철저하게, 그런 완성 의미의 삼자고요. 잡자는 돌잡, 3번 돌다. 유비의 추종자들이 유비를 둘러싸고 그 세력을 지키면서 강화하려는 노력을 아주 완벽하게,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 같은 이미지예요. 그러나 하지 가의예요. 어느 가지에 기댈 수 있겠는가? 하지, 어느 하, 나뭇가지 지, 어느 나뭇가지에 가의, 가능조동사 가, 의지할 의, 의지할 수 있을까? 나무를 에워싸고 보호하고 지지하면서 3번이나 돌아보지만 어느 가지에 의지할 수 있을까? 기댈 수 없을 것이다예요. 니들이 남쪽으로 유비를 따라서 가지만 거기에 너희들이 의지할 자리는 없어. 나한테 와. 네. 그러면서 마지막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토해냅니다. 산불념고 해불념심. 산은 높이를 마다하지 않고 바다는 깊이를 마다하지 않는다. 주공, 토포, 천하, 귀심. 주공처럼 먹던 밥을 뱉으면서 인재를 맞이하면 천하의 민심이 내게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삼불념고 해불념심. 이 기절은요, 문학 작품에서 인간의 포부 혹은 그 이상을 자연의 웅장함에 비유해서 클수록 좋다는 뜻으로 자주 인용하는 표현이에요. 조조도 이 구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포부를 표현하고 있죠. 산이 높아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듯이, 바다가 깊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듯이 나는 다다익선이야. 인재가 많을수록 좋아. 에브리맨 웰컴입니다. 다 와. 내가 충분히 다 커버할 수 있어. 이거요. 아주 대단한 포부잖아요. 우리는 속창아리가 간장종지보다도 작아가지고 누구를 찡기지를 못하잖아요. 예. 다 알아요. 다 와. 내가 다 안을 수 있어. 어떻게 안느냐? 주공토포. 주공처럼 먹던 밥을 뱉으면서 인재를 맞이한다면 노주공세가의 악발토포 득현사라는 구절이 있어요. 악발, 일목삼악발. 한 번 머리를 감다가 3번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는 손님을 맞이하거나, 토포, 일반 삼토포, 밥 한 번 먹으면서 3번이나 먹던 밥을 토해내며 득현사, 인재를 얻었다는 말이 있어요. 주공토포. 주공이 그렇게 인재를 중시해서 맞이했듯이 나도 그렇게 주공처럼 한다면 천하 귀심, 천하의 모든 민심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조조는 한때 유비에게도 함께 하자고 했고
또 관우장군도 회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그 제안을 거절했죠. 그런 것에서 오는 불안함,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어, 그죠? 어쨌든 조조는 주공이 악발토포했던 마음으로 인재를 등용해서 한나라 말기의 혼란한 세상을 안정시키겠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욕심도 있었겠죠. 이 구절 속에 인재를 중시 여기는 그의 통치 철학과 함께 대단한 포부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조의 단가행 읽어보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를 쓴 시기는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이기고 북방을 대부분 정벌한 이후라 그 인생에서 최고 전성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 시에서 보시다시피 걱정이 많죠. 곳곳에 근심을 드러낸 것을 보면 어떤 그 불길한 예감이 있었던가 싶은데, 그래서인가 적벽대전에서 유비가 이끄는 촉한과 손권이 이끄는 동오연합군의 화공법에 완전 참패하고 말죠. 몸은 점점 늙어지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애타는 심정과 천하통일을 향한 불굴의 의지로 이후에 여러 차례 관중이나 한중을 공략을 해보지만 실패합니다. 61세에 스스로 위왕으로 봉하고 아들 조비에게 물려주고 65세에 낙양에서 병사합니다. 제가 이 삼국지 보면서 조조가 죽을 때 정말 인생 무상하더라고요. 서동파도 그 전 적벽부에서 조조의 월명성희 오작남비 요 기절을 인용하면서 조조 같은 영웅 호걸도 다 세상을 떠나는데 자신과 같은 미물이야 오죽하겠는가 라며 인생무상을 노래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영웅 호걸들 다 죽었는데, 예, 그렇죠? 그럼 전체 읽고 정리해보죠. 대주당가 인생기하. 술을 마시면 마땅히 노래를 불러야지. 인생 얼마나 짧으냐. 비여 조로 거일 고다. 비유하면 아침 이슬과 같아서 지난 날이 참으로 많구나. 개당 이강 우사 남망. 강개해보지만 근심을 잊을 수 없으니 하이해우 유유두강. 어떻게 근심을 풀까? 오직 두강주가 있을 뿐이로구나. 청청자금 유유아심. 순수한 그대의 마음이여 깊고 깊은 나의 마음이여 단위 금고 침음 오직 그대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했었지. 유유농명 식야지평. 사슴이 유유하고 울면서 들의 풀을 먹을 때 아유갑인 곳을 치생. 내게 오는 아름다운 손님을 맞이하며 비파를 튕기고 생항을 불리라. 명명여월 하시가철. 달처럼 밝고 밝은 인재들을 어느 때 잡을 수 있을까? 우종중래 불가단절.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근심을 끊을 수가 없구나. 월맥도천 왕용상존. 큰 길 작은 길 가릴 것 없이 넘어와서 기꺼이 서로 만나서 계란다면 심령구은. 실컷 이야기하며 어긋나는 것 맞춰보고 마음속에 옛날 은혜를 생각해보세. 월명성희 오작남비. 달이 밝으니 뭇별들이 희미하여 까마귀와 까치들은 남쪽으로 날아가서 요수삼잡
하지 가의. 나무를 에워싸며 수없이 둘러보지만 어느 가지에 기댈 수 있겠는가. 산불염고 해불염심. 산이 높기를 마다하지 않고 바다가 깊기를 마다하지 않듯이 주공토포 천하귀심. 주공처럼 먹던 밥을 뱉으면서 인재를 맞이한다면 천하귀심, 천하의 민심이 모두 내게로 돌아오리라. 멋집니다. 이 시가요, 해석이 다양하더군요. 잘 생각하셔서 좋은 해석 하시길 바라요. 예, 그럼 이상으로 조조의 단가행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